우리가 함께할 주제는 주제 48, 1920년대 일제의 문화 통치와 경제 수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910년대 일본이 아주 무섭게 통치하는 무단 통치를 배웠어요. 그런데 일본이 아주 이렇게 무섭게 통치했지만 우리는 정말 대규모의 만세운동인 3.1 운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생각했다고 했죠. 아, 우리가 무섭게만 통치한다고 해서 조선인들이 기죽고 이런 게 아니네. 통치 방식을 조금 바꿔볼까라고 해서 바꿨던 게 1920년 문화통치입니다. 문화통치는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는 통치예요. 그래서 그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예전에 무섭게 통치한 것에 대비해서 우리를 조금 더 풀어줍니다. 뭔가 잘해주는 척을 해요. 척. 그래서 선생님은 척하는 통치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척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를 헌병경찰제를 사용해서 다스렸죠. 자, 근데 헌병경찰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보통 경찰제, 일반 경찰로 바꿉니다. 그리고 조선인에만 가해졌던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던 태형까지도 없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한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주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제는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인들은 어느 정도 예전에는 식민 지배에 순응할 수 있는 교육만 받았어요. 즉, 교사들이 칼차고 무섭게 들어와서 일본인들의 말을 잘 따를 수 있는 정도의 교육만 했는데요. 한국인들한테도 고등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쌤, 근데 이 정도면은 잘해주는 통치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게 바로 우리를 기만했던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뭔가 조롱하고 놀리는 정책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현실의 모습에 있습니다. 보통 경찰제를 시행했지만요. 이 보통 경찰의 수를 엄청 많이 늘렸어요. 그리고 경찰서도요, 엄청 많이 만들어요. 자, 이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뭐냐면 굉장히 우리나라를 더 촘촘하게 감시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주었다고 했으면서 실제로는 사전에 먼저 검열합니다.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 기사를 내려고 해도 일본이 먼저 가져가서 검사해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들은 다 삭제해버립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데 이런 법을 만들어요. 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을 말 그대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안전하게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는 행동들은 우리는 안전을 유지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전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들은 다 아주 혼낼 거야 라고 하는 법이거든요. 사실 이 법을 만든 거는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나중에 가면 더 배우겠지만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 111쪽의 어휘 쑥쑥에 있어요. 사회주의자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 수단, 생산 수단, 그러니까 모두 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가져야 돼. 공평한 사회가 되어야 돼. 그런데 이렇게 공평한 사회는 나라에서 주도해서 모두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바로 사회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가지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게 개인이 하기 힘드니까 나라에서 이런 것을 통제해서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거랑 조금 반대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한창 사회주의 사상이 막 이제 들어왔을 그런 시대인데요. 이런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본은 치안유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회주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탄압했던 것은 아니고요. 이 치안유지법을 통해서 독립운동가들을 굉장히 많이 탄압했습니다. 왜? 일본 입장에서는 이 독립운동가가 안전을 유지하는데 방해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문화통치는 우리에게 잘해주는 척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농락하고 치안유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독립운동가들을 무섭게 탄압하는 데 활용합니다. 두 번째로 1920년대 경제 모습을 볼게요. 1920년대 경제에서는 산미증식계획이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산미증식계획은 말 그대로요. 이 미가 쌀이라는 의미예요. 즉
쌀의 생산량을 증식 엄청 많이 늘리는 계획을 시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본은 이때 쌀이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쌀 소동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쌀의 생산량을 많이 늘려가지고 일본에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쌀의 생산량을 늘리는 계획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비료를 쓰기도 하고요. 좀 다른 품종을 개량해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농사 질 때 가장 필요한 수리시설, 물을 가지고 오는 수리시설 같은 것들을 막 확충합니다. 자, 그런데 비료를 늘리고 저수지를 만들고 이런 게 다 뭐가 들어요? 돈이 들죠. 그런데 이 돈을 다 누구한테 물으라고 했냐면 불쌍한 농민들한테 다 물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쌀도 갑자기 많이 만들어야 됐고 거기에 따라서 만드는 많은 비용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 결과로 쌀이 많이 늘어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쌀이 늘어난 것보다 더 많이 일본이 수출해 가요. 가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쌀이 10가마니가 생겼는데 일본이 이걸 다 가져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생산량보다 기존의 생산량보다 늘어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농민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해외에서 만주에서 같은 것을 오히려 사들여와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게 바로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사령 있죠? 회사를 세우려면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그런데 이 회사령을 폐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은 굉장히 자본주의가 완성이 돼서 그러니까 일본은 이때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서 어떻게 했냐면 일본은 회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공장도 많이 생기고 근데 회사와 공장이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팔아야 할 물건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어디에 팔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조선에 팔면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 가서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많이 회사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령이 있으면 일본인들이 회사를 세울 때마다 조선 총독부에 가서 야, 나 일본이냐 회사 세울 거야. 맨날 이렇게 허락받는 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회사령을 폐지해버려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회사를 세울 때 일본의 허락을 안 받고 마음대로 세울 수 있게끔 합니다. 여기 이것 때문에 득을 봤던 건 그냥 일본인이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1920년대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대한 문화통치 방식과 그리고 경제적인 산미 증식 계획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밑에 퀴즈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110쪽 보겠습니다. 문화통치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표시할게요. 1번, 3.1운동을 계기로 바뀐 통치 방식이 맞죠. 동그라미. 2번, 보통경찰제를 헌병경찰제로 바꿨나요? X 아니죠? 반대가 되네요. 세 번째, 치안유지법 만들어서 누구 탄압했다 했죠? 독립운동가 탄압했다고 했습니다. 자, 111쪽 산미증식 계획으로 쌀을 늘리기 위해서 사용된 모든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했나요? 바로 농민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2번, 한국인들은 먹을 쌀이 부족해서 어디에서 잡곡을 수입했죠? 바로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합니다. 세 번째, 일본은 무엇을 폐지해서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많이 기업을 세울 수 있도록 했죠? 바로 회사령을 폐지했습니다. 우리 이 부분 워크북으로 돌아가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